자, 여러분, 섞인 것과 섞이지 않는 것 2차 시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 어는 점 비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우리가 순물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하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얘기해요. 특히 이제 물은 원소 2개로 구성되어 있죠. 물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 분자는 일기압. 참 어려운 얘기네. 일기압. 자, 일기압은 수은 기둥을 공기가 눌러가지고 공기 압력으로 눌러서 76cm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압력인데, 그럴 때 보통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 요즘에 이 섭씨, 도씨 표시를 인터넷에서 전부 온도가 오늘 17도다. 그럼 이렇게만 써놔. 5개념 잡게 말이야. 네이버든 뭐 방송국이든 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17도씨입니다. 섭씨 온도예요. 여기 뒤가 꼭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섭씨 100도씨로 일정하지만 혼합물인 설탕물, 혼합물은 설탕하고 물이 짬뽕돼 있잖아. 섞여 있잖아. 섞여 있으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이게 102도 정도 나와 있어. 그래서 102도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럴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게 대해서 계속 높아지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자,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앞쪽으로 잠깐 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오늘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가열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혼합물과 순물질, 자, 순물질인 물, 혼합물인 설탕물 구별이 가능할까? 여러분 같으면 구별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컵 2개로 여기 물 하나 따라 놓고 설탕을 녹여서 여기 따라 놓으면 이 물이고 여기 설탕물이면, 선생님 저는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뭐 50%의 확률을 가지고 찍어서 맞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100% 확률로 아무렇게나 막 섞어놨을 때 맞춘 사람 없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물도 투명하고 설탕물도 투명할 거니까. 뭐 누룩끼리한 설탕 섞었어 이거 아니고 흰 백설탕 조금 섞었다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르게 섞여 있으면은 잘 몰라. 그래서 얼핏 봐서, 겉으로 보아서는 두 물질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건 뭐냐?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이거를 오늘 공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응? 저 친구 빨리 대답하는 친구가 있네요. 이게 이제 설탕물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투명해. 몰라. 물은 물 분자 여기 딱 있는데 몰라요. 다 투명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래쪽에 있어요. 가열을 해보는 거야. 가열. 그래서 끓는 온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의 온도는 해보니까 100도야. 그렇죠? 물과 설탕물 몇 도였냐? 여기다 물 100도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 100도라고 나와 있잖아. 해석하면 돼. 우리가 지금 직접 끓여보는 건데. 두 번째, 설탕물 봐. 설탕물은 102도에서 끓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거기다가 좀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끓기 시작하는 이때 온도부터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해도 온도가 일정하죠. 여기다 써야 돼. 온도 일정. 그럼 왜 일정하냐? 이 끓기 이전에는 물이 액체였잖아요. 액체인 물이 끓으면 기체가 돼요. 뭐가 돼요? 그렇죠. 이쪽에다 써야 됐는데 지금 딴 데 보고 있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기체가 돼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걸 우리는 상태가 변했다 해서 상태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 개념으로 말하면 가열한 그 열이 있잖아요. 가열한 열. 그 열의 에너지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몽땅 계속적으로 쓰여요. 모든 물 분자가 계속 변하면서. 그래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기체가 된 놈이 이 열을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분자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섞여 있는 혼합물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단 말이야. 근데 혼합물은요, 끓기 시작하는 건 102도지만 점점 높은 온도에서 끓어. 왜냐면 물이 자꾸 나가면서 물 분자가 적어지면서 농도가 진해지면서 쉽게 말해서 혼합물의 농도가 진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야. 물이 상태 변화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지. 약간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 차이점, 102도 높은 온도에서 끓었다는 차이점.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온도계 갖다 꼽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할 경우는 어렵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특히 조심해야 돼. 끓는 거 조심해야 돼. 그죠? 화상 입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 썼나요? 여기 물은 100도, 설탕물은 102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럼 물과 설탕물이 끓는 동안의 온도는 각각 어떻게 변했느냐? 물은 일정하죠. 끓는 동안을 뭐냐면 이게 상태가 변화하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화하는 동안 이런 얘기예요. 물은 일정해요. 100도에서 계속 일정했어요. 설탕물은 아니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약간 변했다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은 기화할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설탕물은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이런 얘기야. 약간 잘렸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 가보기세. 물은 순물질이고 설탕물은 혼합물이야. 자,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스님이 첫 번째 그 결론을 여기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1기압일 때 100도씨로 일정한데 1기압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압이 균형이 맞춰질 때의 온도, 그때가 우리가 끓는 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기압보다 낮은 저기압이다 그러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끓고, 고기압이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거 혼합물인 설탕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고 그랬어요. 끓는 점이 일정하면 순물질,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 이렇게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어는 점도 있어. 끓는 점의 정의가 뭐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상태가 변하는 그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아까 혼합물인 설탕물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됐죠. 그렇죠? 물은 일정하게 유지됐고, 그래서 끓는 점이 순물질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마찬가지로 얼는 점이 있어. 어는 점. 액체가 고체가 되는 점. 자, 액체 물질이 고체 상태. 이때면은 에너지를 내놔야 돼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는 점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인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물을 보세요. 파란색입니다. 물을 보니까 쭉 여기서부터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해 쭉 냉각하는 동안에는 일정해져.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설탕물은 0도보다 아래쪽에서 얼기 시작해. 더 온도가 낮은 데서 얼기 시작해가지고 더 온도가 더 내려가기 시작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가열을 해보고 냉각을 해보니까 일정한 녀석이 하나 나타났는데, 일정해지는 것은 순물질, 일정하지 않은 것들은 혼합물, 이렇게 됐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는 점이 내려가는 경우를 어는 점 내림, 아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경우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데, 끓는 점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혼합물, 자,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는 이게 혼합물인데, 겨울철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이 얼어 있어. 그때 눈이 오거나 그럴 때 염화칼슘을 쫙 뿌려주잖아. 그럼 이제 혼합물이 되잖아.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눈과 혼합물이 되면서 얘들은 염화칼슘이 녹아 들어가면서 열을 내면서 이 눈을 녹여. 눈을 녹이면 눈 녹음과 염화칼슘이 섞여서 다시 얘들이 액체가 혼합물이 돼. 그럼 혼합물이 되면 얘들은 어는 점이 자꾸 더 내려가니까 0도에서 얼지 않고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아직 영하 2도다. 그럼 아직 액체 상태야. 그러니까 얼지 않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또 부동액이라는 게 있어. 워시액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동차 앞유리를 닦을 때, 우리가 운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물질인 물로 놓으면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얘가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혼합물로 만드는 거야. 워셔액도 그래. 여기에 전기 필라멘트 같은 경우 있는데,
텅스텐은 온도가 되게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텅스텐이라는 게. 그런데 이 텅스텐이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니까 그걸 통해서 야, 너 전기 필라멘트로 쓰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필라멘트로 놓는 거야.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끊어지지 않겠지, 전구가. 뭐 그런 내용으로 혼합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퓨즈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납과 주석의 합금, 뭐 또 순수한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음으로 센 전류가 흐르면서 녹아서 끊어져 전류를 차단하. 이건 퓨즈는 그런 낮게 하는 거고, 혼합물에서 지금 선생님은 아까 높은 온도에서 녹는 경우는 순물질의 텅스텐 얘기한 거고,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죠? 선생님 바로 잡습니다. 혼합물에 가는 경우는 납과 주석의 합금, 순수한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아. 원래는 높은 온도에 녹아야 되는데 낮은 온도에서 녹으니까 센 전류면 막 워터 에너지가 많이 갈 때 확 녹아가지고 불이 나지 않게 만든다든지, 고가의 제품을 좀 보호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우리 아까 앞 시간에는 섞이는 것과 섞이지 않는 것, 그 제목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온도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내용을 잠깐 가볼게요. 그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끓는 점 끓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질문이 하나 더 나와. 선생님, 물을 50g 끓일 때와 100g 끓일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물을 더 많이 끓일 때 어떻게 되느냐요? 이게 질문하는 내용이야. 만약에 이게 50g의 물을 끓일 때 이런 그래프라면 100g이면 어떻게 되냐? 100g이면 더 많은 질량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곡선이, 즉 이 그래프가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끓는 점은 똑같다. 이 끓는 점은 100도는 변함이 없다. 즉 시간이 달라질 뿐이야. 가열했을 때 끓는 시간이 달라져. 그렇지만 끓는 점의 변화는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내용으로 평가 문항 많이 나와요. 그죠? 선생님 문항 낸다고 하는 것들 문항 많이 냈던 거 기억나죠?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내용들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워셔액 대신에 아까 물로 닦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혼합물에서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내용 정리를 잠깐 한번 가보면, 바로 이거죠.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들이고, 혼합물은 섞여 있는 것들, 그리고 균일하게 섞였느냐 불균일하게 섞였느냐, 그리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데 이 혼합물과 순물질의 특징 중에서 얘들을 우리가 이 6단원의 제목이 뭐야? 단원 제목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 그래서 이 특징인 뭐냐면,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 놈이 누구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여러분,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자, 녹는 점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고, 어는 점은 그렇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지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물질에서는. 이런 것들은 순물질은 일정해, 일정.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순물질의 물질의 특성이 된다.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다. 혼합물은.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순물질일 경우 얘들이 일정하다라는 거. 같은 물질이라면 끓는 점이, 예를 들어서 물이라면 물이 100g을 끓이든 200g을 끓이든 300g을 끓이든 끓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끓는 점, 자, 끓는 점 하니까 점 포인트가 되는데, 요거는 온도를 얘기해. 끓는 온도, 녹는 온도, 어는 온도, 온도의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물질 안에서 물이라면 똑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끓는 점은 동일하고 녹는 점도 물질의 질량에 관계없이 그 물질 내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다시 돌아가서 물과 설탕물을 구별을 못했잖아. 물과 설탕물을 언뜻 봐서는. 그런데 가열을 해보면 100도씨에서 끓는 거는 물이고 102도에서 끓는 거면 설탕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부터 정리해 볼게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순물질. 호돈소 물질은 순물질에 들어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어. 잃지 않고 섞여 있으면 화합물이죠. 자,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잃지 않고 미안. 혼합물.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어. 자, 우리가 어떤 성질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을 완전히 화학 반응시켜서 성질을 잃어버리면 그게 화합물이죠. 그러나 원래 성질들을 잃지 않고 섞여 있으면 혼합물입니다. 선생님이 혼합물, 화합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순물질, 혼합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 작업하는 게 있어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하의 기온에서도 눈은 다시 얼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이 있는 염화칼슘이 눈 위에 뿌려지면은 이제 염화칼슘이 용해돼. 녹아. 열을 내놓으면 주변에 눈을 녹였죠. 그럼 이제 얘들이 혼합물이 된 거야, 이미. 염화칼슘하고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됐어. 그 혼합물은 어는 점이 낮아진다고 그랬지. 그렇지. 낮아져. 물보다 낮아져. 염화칼슘이 녹은 물, 이 혼합물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으니까 온도가 더 내려가더라도 얘들이 액체야. 얼지 않아. 빙판길이 안 돼.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실생활의 예로는 뭐가 있느냐? 장독대 간장이나 바닷물이 얼지 않아. 자, 장독대 간장은 혼합물이야. 바닷물도 역시 혼합물이야.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의 냉각수에도 부동화액을 첨가해서 혼합물을 만들어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죠. 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합물을 만들어 두는 경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정리하면서 순물질이 무엇인지, 혼합물이 무엇인지 알겠죠? 물질의 특성은 또 무엇이 있는지 자, 정리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5-5